안녕하세요. 아직 결혼식 준비 중이신 분들은 신랑 신부님의 스토리나 혹은 결혼식 안에 담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쁜 문구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_N님께서 작가님, 저 이번 주에 작가님이 적어주신 대본으로 결혼해요. 제가 요즘에 대본을 작성하고 있어서 이제는 작가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작가가 되고 싶긴 했거든요. 어쩌다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혼식 팁도 제가 좀 괜찮은 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 축사 문서 작성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신랑 신부님께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길래 친구들 축사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축사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축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신랑 신부님께서 원하시거나 친구가 원하시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알고 계시면 이게 문서 만드는 데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좀 약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께는 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이 입장 음악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은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그램에서 신부들이 입장하는 영상을 보고 이제 음악이 타이밍이 잘 맞는다 해서 따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게 편집된 게 많아요. 영상 작가님들이 편집을 하셨거나 혹은 이제 영상을 좀 다룰 줄 아는 신부님들께서 약간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올리면 이제 그걸 보고 이게 되는 건 줄 알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러면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하나 다룰 거고,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한 개는 축가할 때 영상해도 되는지,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축가할 때 영상에 가사 이렇게 담거나 혹은 신랑 신부님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쁘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 알려드릴 겁니다. M님께서 이런 것도 될까요? 남친이랑 저랑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과 나온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4살 차이라서 서로 엇갈렸던 거고 서로 지인이 꽤나 겹치더라고요. 히히. 간단히 결혼식을 시작하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자가 안내할 만한 대본 문구가 있으면 작성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 첫 번째 M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연입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회자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진으로 가도 되고, 근데 만약에 신부님께서 결혼식 시작하면서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개회사 때 진행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예식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우신 점 없으신가요? 소온님께서 결혼식 2주 남았어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시면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이 잘 안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이렇게 튀어나올까봐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좀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이렇게 불안하실 때는 우리 결혼식의 식순을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심호흡을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은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게 어떤 것 때문인지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견딘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풀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마음을 좀 가볍게 가다듬고 그 다음에 예식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나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거나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지금 유튜브로 오셔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이제 대부분 신부님들께서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지실 테니까요. 유튜브로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불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덜합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타지역에 계시는 신랑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불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랑 같이 상담하고 또 저랑 예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결혼식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결혼식이 불안한 이유는 결혼식 자체가 막 불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결혼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너무 아쉽지만 이게 문화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집단이나 혹은 어떤 지역에서 여기에 힘을 줘가지고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은 아마 새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신랑 신부님이 똑같은 감정을 계속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결혼식을 안 알려줍니다. 웨딩홀에서도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이제 스드메 플래너님도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회자는 알려줄까요? 여러분 사회자도 안 알려줍니다. 그 지인도 이제 결혼식 처음 해가지고 저 결혼식 처음인데요, 대본 어떻게 써야 되나 인터넷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전문 사회자는 알려줄까요? 여러분 전문 사회자도 결혼식을 안 알려줍니다.
그냥 신랑 신부님께 혼인서약 누가 하시나요? 성혼서로는 아버님이 하시나요? 사회자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축가 성함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통화하면서 10분, 15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만나도 간단하게 식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이렇게 순서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죠. 그럼 신랑 신부님은 이제 본식 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입장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지 옆을 봐야 되는지 뒤로 돌아야 되는지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계속 헷갈리고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불안한 건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걱정이 계속 드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결혼식을 많이 아셔야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왜냐면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웨딩홀 직원분들이 전부 다 도와주시고 또 신부님이 입장하시고 나면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하면서 신랑님 이쪽 보세요. 왼쪽 다리 드세요. 신부님 이쪽으로 도세요. 이걸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사회자가 맞절하겠습니다. 혼인서약 하겠습니다. 성혼서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가가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헬퍼님이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다 알려주시고 웨딩홀 직원분들이 마이크 갖다 주시고 마이크 여기 켜면 됩니다. 이거 서약선을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주세요. 또 작가님이 잠깐 왼쪽으로 좀 이동하세요. 이걸 다 알려주시니까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거에 맞춰서 하면 되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약간 P이신 분들, P. 근데 요즘은 약간 P를 되게 게으른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P는 게으른 사람, J는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장단점이 뭐냐면 P는 임기응변이 좋아요. 임기응변. 그때그때 뭐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잘합니다. 그리고 J이신 분들은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대신에 임기응변이 약해요. 뭔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튀어나오면 힘들어요.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게 꼬이면서 이렇게 막 말이 막 막히기도 하고 멘탈이 약간 약해집니다. 그럼 대부분 결혼식에서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J이신 분들이 많아요. P이신 분들은 뭐 그냥 하면 되지 해가지고 예식을 그냥 진행을 하니까 걱정이 비교적 없으신 편이고 J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불안한 것도 많이 있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결혼식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지금 소니 선생님하고 또 짹짹님께서 결혼식을 잘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 거 유튜브 보시면 제가 식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랑 또 용어 정리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웨딩홀에서 직원분들이 작가님들이 사용하시는 언어나 혹은 식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순서가 있고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정리해 둔 게 있으니까 그걸 조금 영상을 이렇게 배속으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은 결혼식 자체가 불안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결혼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쵸? M님께서는 저는 정말 P네요. 맞아요. 키키. 하시는 거 보니까 별 걱정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짹짹님과 소니 선생님께서는 J이셔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봐 지금 압박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성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결혼식의 문화는 약간 P 신랑 신부님께 좀 더 유리한 그런 문화죠. 근데 이게 사실 일하는 사람이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도 알려주기 귀찮고 막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긴 한데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제 또 J이신 분들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어서 저도 이제 영상도 좀 찍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문서도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마다 이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지금 팁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팁들을 하나씩 이렇게 숙지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니 선생님께서 불안함의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결혼식 2주 앞두고 그냥 무기력하게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3개 만든 지 지금 3주?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벌써 팁이 10개잖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 10개의 팁을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깹깹깹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얘기도 그러면 한번 나눠볼까요? 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버님과 입장하는 게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신랑님과 함께 입장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하기 전에는 눈물이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고 가정하고 결혼식을 10년 전에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10년 전에 결혼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버님과 함께 하면서 눈물이 났음. 그리고 그게 싫어서 신랑과 함께 동시 입장을 했음.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신부님 어떠신가요? 이제 여기에서도 내가 과거에
아빠랑 입장에서 눈물이 났던 게 싫었다면 그럼 신랑님과 함께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결혼식 하기 전에는 이게 눈물이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가지고 우리가 결혼식을 추억했을 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눈물이 났더라도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게 좀 더 나한테 소중했을 수가 있어요. 그쵸? 미래에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하시죠. 대부분 신부님들께서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랑 상담하면서도 이제 아빠랑 입장하는 게 너무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깸님처럼 단독 입장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걸 결혼식을 이미 했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아빠랑 입장을 울기 싫어가지고 안 했을 때와 내가 좀 눈물이 났더라도 아빠랑 같이 입장했던 걸 이렇게 떠올려보면 어쩌면 입장을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부님께서 요즘 트렌드처럼 이 시대의 멋진 여성처럼 내가 딱 혼자 가고 싶다, 아 나는 아빠한테 막 이렇게 손 건네주고 막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단독 입장으로 가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아빠랑 끈끈한 그런 게 있고 아빠 눈을 보면 막 눈물 날 것 같고 아빠 손 잡으면 이게 내가 막 표정이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게 걱정이신 분들은 어쩌면 그게 가장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그냥 울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눈물을 참는 게 더 좋겠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걸 안 하는 것과 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제가 T에다가 저는 남자여가지고 신부님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이걸 가지고 내가 후회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아직 결혼식 시간이 많이 남으셨다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고, 또 이제 나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 아빠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냥 네 혼자 가라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고민하는 것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아버님이 약간 서운해하시고 아버님이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거절했을 때, 그리고 같이 하면서 눈물이 났을 때, 이 모든 걸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방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눈물 나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울 것 같다면 그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을 하는 게 좋죠. 깸님은 그러면 지금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신랑님하고 동시 입장하는 게 더 나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동시 입장 뭐 50%, 아빠랑 입장 50%, 이렇게 퍼센트로 두시고 이걸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 고민해 보시면서 이게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아빠랑 입장하는 거고, 동시 입장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신랑님하고 같이 입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야 돼요. 후회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모든 순서를 다 예측해보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한 거니까 이게 최선이잖아요.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아마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미정킴님께서 저도 제2인데 벌써부터 입장하다 넘어질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신부님들께서 그 넘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상담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신부님들께서 넘어질까봐 걱정해 맨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왜냐면 드레스를 입고 계시니까 또 조심하시기도 하고, 그 웨딩홀 직원분들이 다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헬퍼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넘어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항상 드레스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넘어지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 준비라면 등장하기 전에 드레스 정리 잘하기, 입장 출발하기 전에 드레스 정리 잘하기. 그 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가, 그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하는 거 버진로드에 올라오는 걸 신부님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게 또 영상에서 누가 말했어요. 헬퍼님이 올라와가지고 내 입장 망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제 헬퍼님 안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헬퍼님이 올라오셔서 드레스 정리를 잘 해주셔야 신부님이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죠.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년님께서 맞아요. 또 제이로서 이것저것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결정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결혼식이 지금 뭐 10월 28일이다. 그럼 사실 여러분 자료는 10월 27일 전까지 준비가 돼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문화가 잘못된 거죠. 웨딩홀에서는 한 달 전에 막 주라 그러고, 컨설팅에서도 작가님도 막 한 달 전에 막 갑자기 시간 주라고 하니까 뭐가 막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빨리 하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2주 전에 준비를 다 마치면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놔버리면 결혼식까지 2주 동안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준비해놓은 걸 싹 잊어버려요. 그럼 본식 때 또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신랑 신부님께 천천히 해도 된다. 이제 제가 끝까지 준비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얘기해 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의 밤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야 그 다음 날에도 우리가 벼락치기 한 게 기억이 나니까 본식 날이 좀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웨딩홀이나 컨설팅에 미리 자료를 전달하셨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읽어보시고 본식 전날에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음악도 들어보시고 이걸 벼락치기를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벼락치기가 아니고 복습이죠. 복습을 한번 해주셔야 불안함이 좀 더 가라앉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신랑 신부님께 가볍게 해드리는 건데 만약에 지인 사회자나 다른 사회자님과 진행을 하신다면 우리 식순을 여러분께서 조그마한 카드로 하나 만드세요. 아니면 이제 휴대폰에다 담아도 되긴 하는데 드레스 입고 있을 때는 휴대폰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조그마한 카드, 쪽지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떨릴 때마다 식순을 한번 열어서 이렇게 식순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순이니까 한 20초면 읽을 겁니다. 그럼 떨릴 때마다 한 10초, 20초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내려놓고 들여다보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긴장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식순을 이렇게 아는 게 좋아요. 외우지 말고 떨릴 때마다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외우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외우는 건 도움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본식날에 너무 떨리니까 오히려 강박증이 생기고 압박감이 들 수가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선화부님의 자료를 받아서 사회자님께 전달드리면 보통 그대로 해주시나요? 이건 대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사회자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신부님께서 사회자님께 말씀하실 때 저희가 꼭 원하는 문구가 있어서 혹은 이렇게 원하는 말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사회자님께서 당연하죠 하면 좋은 거고 저는 저만의 색깔이 있는데요 딱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신가요? 하면서 이제 그냥 맞춰서 해야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맞춰주실 거예요. 결혼식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신랑 신부님을 좀 이렇게 되게 존중해 주시고 또 결혼식 자체를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맞춰주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약간 굉장히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년 했는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약간 통보식으로 저희 준비했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딱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한번 여쭤보시고 사회자님께서 당연하죠 하면 이제 저랑 같이 준비해 주시면 근데 저는 문구를 써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자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신랑 신부님이 원하시는 문구를 작성을 해드리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같이 힘 합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본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결혼식 팁은 친구들 축사 문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고 따라하시면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각자 사람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약간 반응이 좋았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고 유튜브에서 조회수 높고 이런 것들 보고 따라하면 이제 내 색깔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10년 뒤에 우리 결혼식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해가지고 그냥 내용을 작성해볼 걸 우리들의 추억으로 채워볼 걸 아마 이런 후회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고 뭔가 재밌어 보이는 내용이나 그런 걸 따라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나만의 색깔 친구분과 신랑 신부님과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쓸 때는 처음에는 컨셉부터 정해야 돼요. 이걸 재밌게 할 건지 아니면 경건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감동적으로 할 건지. 근데 이 감동적으로 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신부님과 꼭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감동적이어도 괜찮다 그때 약간 이렇게 눈물 톡톡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감동적으로 가자 하면 우리만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가슴 찡한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약간 재밌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재밌는 이야기 혹은 신부님과 신부님의 친구분이라면 이제 신부님이 신랑이 몰래 했던 얘기 이렇게 그런 거 넣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한다는 건 문구를 약간 예쁘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제 이건 좀 인터넷을 참고해도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나 시집이나 혹은 예쁜 단어나 문구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객분들이 느끼실 때 약간 축시를 듣는 것처럼 좀 그렇게 예쁜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결정하셨다면 그 안에서 부모님과 하객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걷어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축사나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결혼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회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하객분들이 불편할 내용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대부분 누군가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비아냥하거나 약간 이렇게 깎아내리면 그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빵 터지고 하는데 일단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이건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이건 개그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비웃은 겁니다. 이제 행복하게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거니까 사람들이 비웃거나 혹은 부모님이나 하객분들이나 신랑 신부님이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전부 다 걷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건 남자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약간 조심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거의 없는데 꼭 이제 남자분들이 축사하시면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신랑 신부님께 축사를 보내달라고 해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다고. 거기 하면은 꼭 그 신랑님이 실수하거나 막 술 먹고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요. 행여나 또 신부님께서 또 들으면 기분 나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불편한 내용들 다 걷어내기. 그래서 신랑 신부님 그리고 부모님 하객분들께 같이 있으면서 카페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결혼식에서도 저도 절대 하지 말기.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그때 얘가 이랬거든요 하면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결혼식에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지처럼 작성하기. 이게 좀 중요해요.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축사를 작성하실 때 항상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읽어야 되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약간 장기자랑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설을 하거나 공변을 하거나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첫 글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지루한가? 중간에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분들은 또 친구들 생일 때 편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편지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객분들께 오늘 이렇게 선선한 가을날 찾아와 주셔서 신랑 신부님을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돼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이렇게 편지를 펴자마자 누구야 참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묘하다 찡하기도 하고 또 축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바로 편지처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쓸 때는 읽는다는 걸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건 내가 읽는 게 아니다 그냥 써서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먼저 적어보시면 이게 술술 적힐 겁니다. 그러면 본식 날에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쪽지를 준다고 생각하고 적어보기. 그럼 술술 잘 적혀지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축사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본식 날에 그럼 본식 날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축사자가 결혼식 안에서 문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 방송 많이 보시고 제 영상을 몇 개 보셨다면 아마 정답을 아실 거예요. 정답은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맞추셔도 됩니다. 여러분 축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키보드를 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거 정답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답 쓰시는 동안 인스타그램 잠깐 보겠습니다. 산초 파파 님께서 서나무님은 결혼식 사회자가 아닌 본식 디렉터로서 국내 유일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중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7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서나무의 결혼식 이야기라고 검색하시면 놀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마이크로 좀 더 좋은 음질로 좋은 화질로 이제 텍스트까지 같이 보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채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읽어야 해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정답이긴 한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반응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자, 유튜브에서 지금 연년님께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천천히 편안하게, 그리고 김미정님께서 친구 눈을 보고 천천히, 짹짹님께서 천천히 또랑또랑, 연년님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지금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역시 자주 들어주셔서 정답을 아셨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중요한 건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맞춰주신 천천히. 자, 여러분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천천히 하고 마이크 가까이 이거 맞히신 분들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DM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에 약간 관대한 편이라 지금 채팅 주신 분들 전부 다 DM 주시면 선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지금 DM 주시면 제가 라이브 끝나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정리. 축사를 준비할 때에는 컨셉을 먼저 정하고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덜어내는 것에 집중하고 문서는 사람들 앞에서 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인 편지라고 생각하기. 이제 추천. 제가 추천하는 건 아무래도 감동적인 거죠. 제가 추천할 때는 좀 슬프고 눈물이 나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10년 뒤에 우리가 약간 더 끈끈하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 뭐 재밌는 얘기나 약간 예쁜 얘기나 이런 것들은 본식 날에는 어쩌면 반응이 좀 더 좋아요. 하객분들이 좀 더 집중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의미가 깊어지는 건 아무래도 우리만의 뭔가 가슴 찡한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 저는 감동적인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잘못된 웨딩 정보를 바로잡는 코너입니다. 오늘 약간 좀 중요한 걸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신부 입장할 때 음악 타이밍을 맞추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신부님들께서 이걸 선택하시는 이유가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니까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음악 타이밍을 맞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또 새로운 입장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입장할 때 음악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먼저 틀어두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클라이막스나 혹은 딱 음악이 갑자기 바뀌는 그 구간에 입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영상 보면 이제 신부가 문 열릴 때도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신부가 아빠랑 손잡고 이렇게 출발을 할 때도 음악 타이밍이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편집된 거예요. 편집된 거.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이제 신부님이 아버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거나 혹은 헬퍼님이 드레스를 정리하는 씬이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컷 편집이 된 거거든요. 컷 편집이 돼서 음악에 딱 맞게끔 편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이걸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게 본식 날의 현장음이 아니라 음악을 입혀놓을 때도 많아요. 이런 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맞추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제가 자주 진행하는 광주 드메르를 예로 든다고 하면 이제 여기는 문이 열리고 나서 버질로드로 올라오기까지 이제 거의 40초 정도 걸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해서 거의 한 50초 정도 걸리는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신부님들께서. 그럼 유튜브에서 디즈니 노래인데 그 처음에 이렇게 엄청 빵빠레처럼 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한 다음에 따따따따따 하는 음악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하면 이게 시간이 40초가 안 되거든요. 좀 짧아요. 한 20몇 초, 30초 이러면 이제 신부님께서는 딱 그렇게 하고 가사가 나올 때 걸으려고 했는데 막상 내가 진행하면 올라오기까지 40초가 훨씬 넘으니까 이미 그 기간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 시간을. 그럼 이제 신부님께서 기분이 또 안 좋으시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모르겠고 막상 나는 지금 걸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이 아니고 막 이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찾아봐야 돼요. 그럼 타이밍을 맞출 때에는 등장 타이밍과 입장 타이밍을 다 맞추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맞추는 게 좋아요. 등장과 입장 중 하나만. 그럼 등장이라고 한다면 음악을 먼저 틀어놓고 어떤 클라이막스에 문이 열리는 거 딱 하나. 아니면 이제 문이 열리는 건 아무 데나 열리고 우리가 내려와서 버질로드로 오르고 버질로드에서 출발할 때, 입장할 때 이때 타이밍을 맞추는 거. 이렇게 한 가지 타이밍만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럼 이걸 성공률을 보면 문이 열리는 등장시는 사회자의 멘트로 맞출 수가 있어요. 웨딩홀 직원분들께 얘기를 해서 언제 열어주세요 얘기를 한 다음에 사회자가 그 타이밍을 외우고 있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멘트를 하고 신부 등장하면 그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공률이 90%예요. 10%는 예기치 못한 사고. 어쩔 수 없죠. 직원분이 무전을 못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자의 목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문을 못 열 수도 있긴 해요. 10% 확률로. 그런 일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입장시는 성공률이 58%예요. 이거는 60%를 약간 못 미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출발하는 입장씬에서는 문이 열리고 나서 신부님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신부님에 따라서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내려와서 드레스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럼 드레스가 되게 풍성한 드레스인지 아니면 조금 심플한 드레스인지에 따라서 정리하는 시간도 달라지고, 또 베일이 엄청 넓어가지고 베일이 어디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깔끔하게 내려와서 베일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정리하는 헬퍼님의 속도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헬퍼님의 속도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속도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버질로드에 올라오시고 기다리시면, 이게 빨랐을 때는 엄청 빨라서 한 30초 만에 준비가 되고, 이게 늦어버리면 어쩔 때는 또 막 1분 걸릴 때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구간을 딱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입장할 때는 성공률이 58%. 그렇다 보니까 문이 열리는 경우에는 등장신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1번 입장 진행할 때 문 열리는 거 없고 그냥 우리가 버질로드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이때 그냥 출발할 때 이때는 입장신을 맞춰도 되죠. 여기서는 입장신은 가능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일반 입장을 할 때는 음악을 먼저 틀고, 사회자가 이때는 어차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기다리시다가 사회자가 멘트하고 입장했을 때 그냥 출발만 하면 되니까 이 타이밍은 맞추셔도 되고, 음악 자체를 편집해서 사용하는 경우 이제 이거는 사실 타이밍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 자체를 신랑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그 타이밍으로 딱 잘라놓고, 그전에는 사회자가 그냥 멘트만 하다가 사회자가 입장하면 바로 그 구간이 나올 수 있게끔, 이건 성공률이 100%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한 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신부 입장을 이렇게 보시고 그걸 내 웨딩홀에서 내가 입장하는 것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꼭 전문가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만약에 지인이거나 하다 보면 그냥 지인 사회자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맞춰주면 돼 하면 이제 사회자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음악 타이밍에 맞추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딱 진행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준비가 너무 빨리 되어버렸거나, 그러면 이게 또 본식 안에서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되게 기분 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고요. 제가 리스크 방금 다 말씀드렸죠. 시간이 안 맞아서 너무 빨리 도착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거나, 혹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타이밍이 지나버려서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게 딱 그 순간에 사람들이 확 몰입했으면 좋겠고 그 순간이 빛났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이런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입부가 가장 중요해요. 신랑님이 출발하실 때나 혹은 신부님이 문이 열리면서 등장할 때, 이때 짧게는 10초에서 길게는 15초, 딱 이때 음악이 들립니다. 음악이 들리면서 뭔가 그 순간과 분위기에 음악이 확 이렇게 몰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객분들이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음악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사실 등장하고 나서 입장할 때 음악 타이밍을 맞추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하객분들은 음악이 안 들렸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니 여러분께서는 도입부 10초, 15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타이밍을 맞출 때에는 딱 하나의 기준점만, 등장도 맞추고 입장도 맞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공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딱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약간 기분 상할 수가 있으니까 등장을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가능하다면 등장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걸 도전할 때는 반드시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한 게 문 열리는 등장신도 성공률이 90%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90%면 그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10%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약간 좀 많아 보이죠? 실패할 확률이 10%다 하면 생각보다 이것도 커 보이거든요. 10번 중에 한 번은 실패하니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패했을 때 쿨하게 지나가야 된다. 막 이미 잘못 열렸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인상 써가지고 이렇게 인상 쓰면서 등장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기분 좋게 입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타이밍 맞추는 입장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불안함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실 거예요. 연녀님께서 음악은 한 10초 지나면 안 들린다고 점점 히히, 맞아요, 안 들려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친구들 결혼식이나 혹은 지인, 동료분들 결혼식 갔을 때 입장할 때 딱 처음 이거 노래 좋다 이것만 생각하고, 중간부터는 막 그냥 어쨌든지 막 친구보다 더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막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고 힘내게 해주려고 악지르고 하다 보면 음악 하나도 안 들립니다. 중요한 건 도입부. 그럼 세 번째 이야기 할까요?
자주 묻는 질문, 축가할 때 영상을 상영해도 되나요?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냐면 또 우리가 의미 있는 노래 가사이기도 하면 또 하객분들과 나누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가사를 나누고 싶어서도 있는데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영상으로 풀어두고 보고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축가할 때 영상을 상영하면 장점은 첫 번째, 가사의 의미 전달이 잘 됩니다. 하객분들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감성적인 연출이 가능하죠. 신랑 신부님의 사진이나 혹은 데이트했던 영상 같은 게 많이 나오면 하객분들이 조금 더 몰입되고 신랑 신부님의 추억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식순에 따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식순에 따라서 예식이 풍성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약간 축가할 때 영상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예뻐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럼 축가할 때 영상을 만들면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시선이 분산됩니다. 이제 하객분들이 신랑 신부님을 딱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있다 보면 신랑 신부님도 봤다가 영상도 한번 봤다가 또 신랑 신부님도 봤다가 영상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시선이 분산되겠죠. 이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목소리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뭔가 축가자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목소리에 집중이 돼야 되고 또 신랑님이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면 신랑님의 목소리에 하객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몰입이 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있다 보면 목소리에 조금 집중이 덜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식순에 따라서라고 했잖아요. 식순에 따라서 이게 과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순이 조금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뭐 덕담도 생략하고 조금 다른 식순들을 덜어냈다면 이 축가 영상이 되게 예식을 풍성하게 만들 텐데 만약에 리마인드 입장도 있고 예물 교환도 있고 또 거기에 심지어 감사 영상까지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축가에서 영상을 사용하면 하객분들이 막 뭐가 많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식순에 따라서 과하게 보일 수도 있고 풍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축가 영상을 진행할 때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이건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버질로드예요. 이렇게 해서 버질로드가 있고 이제 여기가 하객석입니다. 하객석.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체크를 잘 해봐야 되는 게 스크린이 여기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축가석은 전부 다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거의 90%는 신랑 신부님이 여기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축가자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영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영상을 만들어버리면 또 스크린이 대부분 여기 있어요. 웨딩홀이. 만약에 웨딩홀이 10개라면 7개에서 8개는 대부분 스크린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가자는 여기 있고 영상은 여기서 나오면 이제 여기 계신 하객분들은 여기를 봤다가 하니까 시선이 완전히 분산되겠죠. 그럼 축가자를 보거나 신랑 신부님을 보고 있으면 영상을 못 보게 돼버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랑 신부님도 축가자님을 보고 계시니까 만약에 축가자님이 영상을 몰래 준비했다면 신랑 신부님은 영상이 틀어진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그 스위스로 왜 좋겠다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 곡에다가 영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친구분들은 여기서 4명이서 이렇게 막 춤추면서 좋겠다 이렇게 막 춤추고 여기 옆에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신랑 신부님은 이제 친구분만 보시다가 영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는 예식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가 영상을 할 때에는 이 스크린의 위치와 영상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냐? 가장 좋은 위치는 이제 만약에 스크린이 여기 양 옆에 있다고 하면 그럼 가장 좋은 위치는 축가자가 여기입니다. 버질로드에서. 축가자가 버질로드에 있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님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신랑 신부님은 이렇게 보이니까 스크린도 보이고 친구분도 보이시겠죠. 그럼 하객분들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스크린이 앞에 있다고 하면 스크린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우리가 조금 쑥스럽더라도 이쪽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건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여기 하객분들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여기 있다면 축가자님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시는 게 영상과 함께 나오니까 가장 예쁘겠죠. 그리고 또 스크린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만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여기만 하나 있거나 아니면 양쪽에 2개가 다 있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때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아래가 가장 좋아요.
만약에 스크린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노래를 불러주시는 게 좋고,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신랑 신부님은 가능하다면 멀리 있는 게 좋아요. 조명이 비춰진다면, 만약에 웨딩홀에서 여기 조명이 비춰진다면 신랑 신부님 여기 계시는 게 좋고, 조명이 안 된다 그러면 얼굴도 그림자지면 안 예쁘니까 여기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축가자가 스크린 아래에 있어야 된다, 혹은 스크린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축가 영상 준비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화면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 축가 안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을 때 영상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영상을 했을 때 반점도 똑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시선이 약간 분산되고, 또 축가자분이나 혹은 신랑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축가 안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그런 스토리가 있을 때 영상을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꼭 하객분들과 이 가사를 공유하고 싶으실 때 하객분들께 이 노래의 가사를 소개해 주시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하객분들이 내 축가 노래 뭐야? 축가 노래 너무 좋더라. 가사가 너무 예쁘던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실 때, 이럴 때는 엄청 크게 해서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제가 안내해드린 이 스크린에 맞춰서 동선을 꼭 파악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가 영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식을 좀 일찍 가가지고 12시면 좀 일찍 도착해서 11시 예식을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잘 모르시니까 항상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크린은 양 옆쪽에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축가자님은 앞에 계시고 신랑 신부님은 영상을 아예 못 보시고 그냥 앞쪽만 보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제가 막 보고 있으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뭔가 이게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 또 괜한 오지랖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신랑 신부님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배워주시면 예식이 좀 더 예뻐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오늘 3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오늘도 결혼식 대본 문구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은 M님께서 사연 1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연 1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거 만들면서 또 어떤 분들께서 사연 몇 개 남겨주시면 한 2개 정도까지는 더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사연이 없다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엠엠님 계신가요? 계시는군요.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될까요? 남친이랑 저랑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과 나온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4살 차이라서 서로 엇갈렸던 거고 서로 지인이 꽤나 겹치더라고요. 간단히 결혼식을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자가 뱉을 만한 대본 문구가 있으면 작성도 가능할까요? 제가 네,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항상 모든 게 어렵죠. 다 이겨내는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 한번 보고 갈게요.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오지님께서 신랑 입장할 때 그냥 무난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벤트로 어떤 작은 율동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신랑 입장할 때 그냥 무난하게 천천히 걸으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 약간 이벤트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이벤트가 하고 싶고 남들이 말리더라도 난 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 저는 비추예요. 비추. 왜냐면 뭔가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내가 입장할 때는 뭔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실패해도 다 추억이 됩니다. 근데 이걸 고민하고 해야 되나?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준비하는 게 나으려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공해도 힘들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안무 외운 대로 다 하고 율동도 문제 없이 실수 없이 다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막 괜히 한 것 같고 하지 말 걸 그랬나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마음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예식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100번 예식을 진행하면 그렇게 춤추거나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 100팀 중에 3팀에서 5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5% 미만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뜨는 영상들은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극적이어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나한테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식이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랑님의 입장은 내가 마음 편안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호지님께서 와 진짜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저는 신랑님들께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문화가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는 제가 되게 추천드렸어요. 율동 좋죠. 행진할 때도 좋고 입장할 때도 하시면 좋다. 엄청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왜 추천을 드렸냐면 간단했어요. 되게 간단하고 쉬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냥 부담 없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 막 유행하기 시작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신랑 신부는 또 댄서 출신도 있고 누구는 또 막 춤도 잘 추고 이러면은 갑자기 막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게 막 시간이 10초에서 이제 30초, 1분으로 늘어나고 행진할 때도 막 갑자기 신랑 신부님 막 웨이브를 하고 막 이렇게 둘이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막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지고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 조금만 한 10초만 하면 너무 어색하려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같이 연습하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변질된 것 같아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간단한 10초 정도의 귀여운 율동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부담도 없고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부담스럽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나답게 편안하게. 자, M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진행해볼게요. 남친이랑 저랑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였다. 약간 재치있게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사회자가 개회살 때 얘기하는 거니까 사회자가 뱉을만한 문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회사를 해야겠죠. 개회사. 여러분 결혼식 진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10월 26일 신랑 군과 신부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랑 신부의 지인으로서 이 행복한 결혼 사회를 맡은 사회자입니다. 인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주례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행복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진행자분들과 따뜻한 박수와 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신랑 신부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두 사람에게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신랑 신부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학교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학교에 무슨 과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땡땡땡 대학교에 땡땡땡과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회자가 좀 웃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객석을 보시면 신랑 신부님은 지인이 약간 겹치는데요. 약간 일부러 이 단어를 저렴하게 써주셔야 돼요. 지인이 약간 겹치는데요 하면서 약간 키키키 웃으면 사람들이 같이 웃을 거예요. 공감하니까. 또 사회 보시는 분이 주선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웃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지우고 저는 신랑 신부의 인연을 이어준 사람으로서 이 행복한 결혼식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누구입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학교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회자가 그래서 지금 하객석을 보시면 신랑 신부님의 지인이 약간 겹치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또 웃기지?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시면서 어디 쪽에 앉아 계시는지 전부 기억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회자가 키키키 하고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회자가 뱉을만한 대본 문구 알고 보니 땡땡 학교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회자가 웃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회자님이 이걸 좀 연습을 하셔야겠죠. 연습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하객석을 보시면 신랑 신부님의 지인이 약간 겹치는데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웃으면서 약간 여유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약간 이렇게 약간 뜸을 들이면서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객석을 보시면 신랑 신부님의 지인이 약간 겹치는데요.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시면서 어디 쪽에 앉아 계시는지 전부 기억한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약간 이게 추억에 남을 거예요. 그럼 결혼식 끝나고 나서도 신랑 신부님이 옷 갈아입고 연회장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야, 나 신랑 측에 있었다. 그렇게 하겠죠. 약간 재밌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내일 하는 직장인님과 미정김님께서 이걸 해주셨어요. 지금 두 개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읽을 때 오늘 내일 하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내일 하는 직장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내가 어의 내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오늘 내일 하는 직장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저희는 24살에 만나 올해 30살이고요. 다음 달 결혼해요. 6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고 또 결혼하는 날이 만난 지 2400일 되는 날이에요. 좀 약간 예쁜 날이네요. 어쩌다 보니 기념일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히히 20대를 거의 같이 보내고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어요. 라일락 하기로 하셨나요? 그러신가요? 이건 지금 다른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첫사랑이신가요? 이건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신랑님이나 신부님 중에서 서로가 첫사랑이신가요? 두 분 다 첫사랑은 아니신가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제 라일락 영상 좀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신부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회자님 근데 라일락 꽃에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신부님께서 그것까지 담기에는 이제 너무 TMI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라일락의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도 있는데 첫사랑도 라일락의 꽃말입니다. 근데 그때 신랑님이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문구를 서프라이즈로 했다 보니까 만약에 상의를 했다면 신부님께서 첫사랑 내용도 말씀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라일락이라는 꽃이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도 있고 첫사랑이라는 꽃말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신부님이 꼭 이걸 알려드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행진하기 전에 행진곡 설명하는 문구를 정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제가 진행했던 걸 조금 이렇게 응용해서 진행을 해볼까요? 저희는 24살에 만나 30살이고요. 두 분 동갑이신가요? 두 분 다 30이신가요? 동갑이신가요? 그러면 30살 됐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4살에 만났다고 딱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20대에 만났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30이 돼요. 그리고 6년 반 정도, 6년 반. 이건 6번의 사계절. 그리고 결혼하는 날 2400일, 기념일. 20대를 같이 보냈다. 그럼 이건 제가 했던 영상을 약간 응용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처음에 적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멘트를 언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진 멘트를 할 때는 꼭 헬퍼님이 정리하실 때 멘트를 해야 돼요. 이제 신랑 신부는 행진하겠습니다 하면 헬퍼님이 뛰어오셔서 드레스 정리를 하시는 동안 이때 1분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정리를 하시는 동안 오늘 신랑 신부의 행진곡은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이라는 꽃은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는 20대에 만나서 서로와 6번의 사계절을 함께했고 이제 10대의 출발을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30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로부터 2400일이 되는 오늘 그 사람의 눈부신 내일을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신부 행진. 오늘 신랑신부의 행진곡은 라일락입니다. 라일락이라는 꽃은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신랑신부는 20대에 만나서 서로와 6번의 사계절을 함께했고 처음 만났던 그날로부터 2400일이 되는 오늘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30이 되어 딱 좋은데요?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30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두 사람의 눈부신 내일을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예쁜데요? 이렇게 행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캡처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오늘 내일 하는 직장인님께서 우와 너무 좋아요 유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이게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 전에 사용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문구는 조금 더 길게 만들 수 있는데 문구가 길어지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길이가 하객분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하고 집중력이 흐려질 때쯤 행진 외치면 딱 걸어가시면 됩니다. 한비소율님께서 와 점점점 해주셨고 은님 맞으시죠? 이도우님께서 진짜 뚝딱뚝딱 나오시네요. 신기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엄청 노력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막 뚝딱뚝딱 나오면 좋을 텐데 지금 쓰면서도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하지? 엄청 불안하고 하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성김님께서 2년 전 저는 간호사였고 빛이 나는 솔로였습니다. 좋은데요 이것도? 이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약간 짧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조금 아쉬운데 신랑님의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만 한다고 하면 혼인서약을 신부님의 버전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랑님께서 생각하는 그 느낌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지금 미정김님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시면 이제 여기에 신랑님이 신부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신랑 신부님께서 같이 이렇게 뭔가 함께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 당일이 남편 생일인가요? 그럼 신부님의 혼인서약을 만드시죠. 미정김님께서 혼인서약을 준비하셨나요? 한 달 뒤라고 하셨는데 지금 혼인서약서 작성하셨나요? 남편은 고백하던 날 너무 떨려서 고백을 하지 않았고 답답했던 빛이 나는 솔로셨던 우리 신부님께서 답답해서 고백을 하셨고 신부님과 신랑님 두 분 다 첫 만남에 결혼할 거라고 직감을 하셨다. 그쵸? 그럼 지금 혼인서약서 약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랑님 이 내용도 나왔으니까 문구 한 2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신부님이 더 주도적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인서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신랑님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읽으시는데 오늘은 신부님이 먼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혼인서약서 딱 읽고 신부님께서 처음에 바로 들어가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신부님이 할 말을 완충할 만한 예쁜 단어 한 가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11월 26일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함께 2023년 11월 26일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모아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신부님 동갑이신가요? 신랑님의 이름. 신랑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 저는 빛을 내는 솔로였습니다. 약간 웃어야 돼요. 키키. 사람들도 웃을 겁니다. 저는 빛을 내는 솔로였습니다. 아, 지금 신부님 이거 얘기하신 거 이거 그건가요? 빛이 나는 솔로 하는 그건가요? 제가 얼핏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거기서 나온 빛이 나는 솔로인가? 저는 그냥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건 줄 알았는데 아 맞죠? 아 제니 노래 그거죠? 제가 또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예전에 얼핏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럼 더 좋아요. 이제 하객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저는 빛을 내는 솔로였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공감하셔가지고 오빠를 처음 만나기 전까지 저는 빛을 내는 솔로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뻔뻔하게 하셔요.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랑님이 웃으시면 안 되고 뻔뻔하게 딱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딱 얘기를 하시고 이제 신부님께서 신부 어떠한 소개팅도 전부 다 거절을 했었는데 유독 느낌이 일단은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듬을게요. 유독 느낌이 와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신랑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기운 여기도 단어를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기운이 너무 좋아서 자주 대화를 하게 되었고 아 그쵸 제가 바라던 대답이었어요. 신랑님은 소개팅을 처음에 했어야 돼. 이게 딱 스토리가 완성되는데 아주 딱 제가 바라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라서 너무 떨렸지만 말아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부님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가는 거죠.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와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랑 고백을 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너무 떨려서 저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부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여기까지. 신랑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여기까지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좀 다듬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걸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모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3년 지금 이거 날짜는 맞나요? 제가 그냥 찍었는데 약속합니다. 오빠를 처음 만나기 전까지 저는 빛을 내는 솔로였습니다. 키키키 웃으면 사람들 웃고 신부를 처음 본 순간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또 웃고 신부님께서 어떠한 소개팅도 전부 다 거절을 했었는데 유독 느낌이 와서 이번에는 이게 딱 뭔가 느낌이 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와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라서 너무 떨렸지만 선뜻 만나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와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약간 진중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신랑님께서 고백을 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너무 떨려서 저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경건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사람들이 빵 터지겠죠. 그럼 이제 신랑님께서 신부님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약간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건 이제 신부님께서 신랑님께 말씀하지 마시고 약간 외우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밑에 문구를 더 만드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몇 개, 뭐 111, 뭐 22, 333, 444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뭐 5번째라든지 거의 마지막쯤에 문구를 하나 만드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건 신랑님 여기서 한번 바꿔주시면 좋아요. 지금 신부님이 계속 먼저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함께 해서 여기서 한 가지 문구를 함께 하고 여기서부터는 신랑 먼저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역시 신랑 먼저 그 다음에 신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3번도 만들고 4번 이 정도 됐을 때 이건 신랑님이 읽으신 문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부님이 읽을 차례가 됐잖아요. 이제 여기를 다른 걸로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흔한 문구로 일단은 적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이걸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적어 드리는 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면서 신랑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신랑이 기념일과 생일이 겹쳐서 오빠가 서운하지 않도록 선물을 2배로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신랑님도 깜짝 놀래고 서프라이즈로 이거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생각한 건데 이걸 신랑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신부님이 그냥 일반적이고 흔한 문구로 일단은 써두셨다가 이걸 외우셔가지고 이걸 안 읽고 갑자기 이걸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그럼 갑자기 신랑님 그거 아니야. 근데 에이씨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결혼기념일이면서 신랑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기념일과 생일이 겹쳐서 오빠가 서운하지 않도록 선물을 2배로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딱 귀엽게 한번 이렇게 쏴주시면 아 그럼 하객분들이 막 와 이렇게 하고 박수치면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혼인서약서 만들어 보시면 예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화면 캡처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SSSSHYE님께서 이끌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까 혼인서약 문구 작성할 때 무슨 라이브 방송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셨는데 그 유튜브의 서나무의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엄청 좋은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못 봤네요. 무슨 라이브 방송일까요? 계속 물어보셨네요. 어떡해요. 제가 방송하면 인스타그램을 확인을 못해요. 지금 봤습니다. 이끌림. 여러분 이끌림 좋은데요? 이끌림? 이번에는 근데 이끌림을 어떻게 넣었지? 거절했었는데 빛을 내는 솔로니까 이번에는 마음의 빛에 이끌려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 좋은데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끌림 좋죠? 이제 빛을 내는 솔로니까 마음의 빛에 이끌렸다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라서 너무 떨렸지만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저도 보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빛에 이끌려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정체 모를 이끌림으로 신부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신부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정체 모를 이끌림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저는 처음 해보는 소개팅이라서 너무 떨렸지만 선뜻 만나줘서 감사해요. 여기에 오빠가 서운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서프라이즈 선물을 2배로 챙기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하객도 웃고 덕분에 저는 오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한 다음에 일반적인 서약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 딱 멘트하고 그 다음에 신랑님이 읽으시고 이제 신부님이 여기는 일반적인 걸로 적어놨는데 갑자기 그리고 사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면서 신랑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기념일과 생일이 겹쳐서 오빠가 서운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서프라이즈 선물을 2배로 챙기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오, 저 멘트가 서프라이즈였구나 하면서 약간 인정을 해주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만들고 저도 신랑 신부님 스토리 보면서 힐링되고 너무 오늘 재밌었네요. 또 예쁜 글을 같이 만들어 보면 그럼 또 보람이 있고 또 뿌듯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 봐주신 분께서 다음에는 유튜브 놀러와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은 목요일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재밌는 거 만들면서 뭔가 생산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미정님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어요. 이제 또 금요일은 주말 예식 최종 점검도 하고 또 신랑 신부님과 또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미정님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감사하죠. 이런 이야기를 또 같이 공유해 주시고 신랑 신부님과 또 다른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연녀님께서 오늘 사연이 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연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여기서 채팅방에서 복사해서 긁고 오면서 이거 잘 되겠는데 느낌이 3번 다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았어요. 오늘 내일 하는 직장인 님께서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며칠 고민하는 부분이 한 번에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님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또 다른 신랑 신부님도 어려워하시고 항상 거의 대부분 같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혹은 나도 생각지 못했던 고민들이 해결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엠님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드려요. 또 놀러와 주시면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들과 또 열심히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문구도 좀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세요.